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지나니 벼락거지가 되었다.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나. 집값과 주식이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코스피 일봉인데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있네요. 또한 지방광역시의 모 아파트 가격 그래프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속으로는 아마 캐제를 외치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지만 비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투자를 안 하신 분들 입장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숨만 나오겠죠.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승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락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상승과 하락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락과 상승 또한 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반응,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요. 극과 극이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웃음이 가득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다. 기쁨이죠. 집안에 웃음꽃이 뭐 가득 피지 않겠습니까? 뭔 말만 하면 또 웃겨.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많게는 몇 억이 올랐다. 적게는 몇 천만 원 올랐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투자를 안 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겠죠. 이건 너무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왜 이래? 태세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래요. 태세형이 뭐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기쁨, 어떤 사람은 슬픔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신조어로 벼락거지란 말까지 넣은 거 아닙니까? 벼락거지. 갑자기 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부동산에 사지 않았거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갑자기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내가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똑같은 연봉을 받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이 몇 억이 올랐어. 근데 나는 아무런 투자를 안 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너무 표현이 가하다. 벼락거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벼락거지라는 표현보다는 벼락 하루청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이 금액적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6개월 전 간격하고 1년 뒤에 간격하고 3년 뒤, 10년 뒤에는 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죠. 결국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의 증가를,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의 감소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는 점은 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돈 번 사람들은요. 돈 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요. 돈 번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돈 번 사람들은 돈 번 사람들만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지역으로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주식은 뭐가 좀 잘 올라가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죠. 모든 것이 다 돈 버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요.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이시는 화면 속에 돈을 벌지 못한 분, 또한 돈을 벌지 못한 분들끼리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소주 한 잔이 있으면 더 열띤 토론이 되겠죠. 언젠가는 대폭락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세상이 왜 이래?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격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부동산이 급등을 하든 주식이 뭐 급등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겠죠? 부동산은 거품이다. 부동산 폭락이 다가온다. 부동산 폭주 기관차에 올라타지 마라. 즉 부동산 끝물에 올라타지 마라. 그리고 공부하고 기다려라. 아무튼 이렇게 뭐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시죠. 공부하고 기다리면요. 언젠가는 때가 오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10년 동안 공부한다고 여러분 때가 옵니까? 10년 동안 기다린다고 여러분에게 때가 오나요? 10년 동안 폭락을 기다린다고 폭락을 기다렸지만 폭락이 왔나요? 설령 폭락이 왔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닙니까? 폭락이 왔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나요? 혹시라도 더 떨어질까봐 더 기다리지 않았나요? 그래요. 결국에는요. 내가 전세를 산다. 태어나서부터 전세로 살아. 모태전세. 이런 모태전세이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 전세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전세로 사신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파트 매수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5년 전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대기업의 부장급인데 5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찬아, 나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근하는데 2시간 걸려. 퇴근하는데 2시간 걸려. 회사에서 회식이 있으면 나 그냥 서울에서 잠을 자. 아니 연봉도 좀 세고 한데 집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김포에서 서울까지 아니 2시간 왕복으로 따지면 4시간 거리를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 전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저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찬아, 집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요. 웃긴 것은 5년 전에 김포에 살 때도 종찬아, 집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게 제가 서울에 집 사라. 본격적으로 더 오른다. 사라. 그런데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2년 전에는 종찬아 집 사야 되냐? 집 사라. 그런데 종찬아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서울 집값 살 돈은 없다. 그러면 김포라도 사라. 김포 신시가지라도 사라.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이 친구 집을 샀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요즘 또 전화가 옵니다. 저녁에 술을 한 잔 먹고 거하게 취한 다음 종찬아 집 사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 5년 전부터 집 사야 되냐고 물어서 그토록 얘기를 해도 너는 안 듣잖아. 내가 너처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고요? 어차피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어차피 말을 해도 산다 안 산다? 안 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가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 첫 번째로 본다면 전세 사시는 분들 가능하시다면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겠죠. 전세 자금에다가 은행 융자 조금만 받으면 내 집 마련 또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 본다면 월세 사시는 분들이신데요. 가능하시다면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겠죠. 물론 또 그래요.
내가 뭐 보증금도 없어서 월세 사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 가능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충분히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납부하는 월세 금액, 한 달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처럼 나가는 월세가 비쌉니까? 아니면 은행 이자가 비싼가요? 한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비싼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작은 아파트에 그냥 거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적금이 됐든 예금이 됐든 은행에 놔둬봤자 뭐 이자 금리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됐든 적금이 됐든 그거 밀어놓고 돈이 좀 부족하다면 부모님께 돈을 빌리시든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뭐 월세 나가는 돈 은행 이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본다면 1가구 1주택이시면서 여유 자금이 많은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이라면 월세 받는 작은 아파트라도 사시면 좋겠죠. 뭐 은행 이자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은행 이자 안 높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나요? 그렇다면 월세 나오는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두면 예를 들어서 월세도 없고 또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가 있다면 일거양득이지 않을까요? 괜히 뭐 여유자금 가지고 뭐 장사를 하니 뭐 하니 아니면 뭐 또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뭐 상가를 사니 뭐 오피스텔을 사니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 그냥 생각나는 거 부동산 하면 아파트만 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작은 아파트라도 월세 받는 그런 아파트라도 한 채라도 구입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1가구 다주택자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올라가는 아파트에 올라타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빌라가 됐든 어떤 연립이 됐든 다세대 주택이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뭐속 터지지 않나요? 아니 아파트 가격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좀 상승률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합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시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게 좀 더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부동산의 가격 당연히 오를 수도 있겠죠. 또한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예언은 못하고요. 예측만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정부의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즉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확률 게임에서 확률이 높은 곳에 좀 거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2009년도 KBS 방송에서 생방송 강의를 20분간 했죠. 또한 MBC 라디오에서 5분 정도 생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 전세 사시는 분들 가능하시다면 집 사세요.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오늘은 문득 10년 전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문득 걱정이 되네요. 그 고등학교 친구한테 또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